가보개혁과 을미개혁 시작할게. 조선 후기 굉장히 복잡해요.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볼게. 병인양요가 있었고 프랑스가 침입해온 게 병인양요지. 병인양요가 있고 그 다음에 신미양요가 있어. 신미양요 미국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무역을 하지 않겠다. 거부 정책을 썼고,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집권하면서 운요 사건이 일어나요. 운요 사건, 일본 배 운요가 강화도 지역에 쳐들어와서 통상을 요구하는 거야. 운요 사건이 일어나고 이 운요 사건 때문에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지. 그리고 이제 뭐 수신사라든지 그리고 보빙사 이런 시찰단을 보내고요. 이 강화도 조약 있고 난 다음에 신식군대 별기군이 생기고 별기군과 구식군대의 차별 때문에 일어나는 게 이모군란이지. 이모군란이 일어나니까 개화정책을 막 추진하다가 주춤하는 거야. 주춤하니까 급진 개화파들이 빨리 개화정책을 추진하고자 일으키는 게 갑신정변이지. 그런데 이거 며칠 만에 3일 만에 끝나고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변 다 어느 나라가 청나라가 와서 수습하지 그지. 그래서 청의 내정 간섭이 굉장히 심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니? 거문도 사건이 일어나고 자, 우리나라가 청과 일본이 우리나라 안에서 대립이 심화되니까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청을 견제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청이 남하 정책 밑으로 내려오는 걸 반대해가지고 영국이 우리나라 거문도를 점령하는 거문도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거문도 사건 때 이거 그러면 조선을 중립국 하자는 주장이 나왔는데 그게 6.1중과 붙을러야. 근데 안 되지 그지. 그리고 난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동학농민운동 지도자 누구야? 전봉준이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또 청나라한테 SOS 도움을 요청했거든. 근데 이 갑신정변 때 맺어진 텐진 조약이 뭐냐면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면 일본 군대도 같이 들어오는 거야. 이 텐진 조약으로 청의 군대가 들어오고 일본 군대가 들어오고 그래서 청나라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서 한판 싸웁니다.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요. 이 동학농민운동 이때 이제 가보개혁이 추진되는 거야. 가보개혁 1894년이고요. 전주 화약으로 화약이 뭐야? 화목하게 지내는 약속하는 거야. 정부하고 동학농민군이 화목하게 지낼 것을 약속하고 자 정부에서는 교정청 설치하고 청일 양군 철수를 요구했는데 일본이 철수하지 않고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점령하고요. 이때 이제 김홍집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교정청 동학농민운동 중에 세워진 게 교정청이지. 이걸 폐지하고요. 개혁을 위한 기구가 하나 신설되는데 그게 궁국기무처야. 궁국기무처. 기무처를 신설하여 개혁을 추진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왕실하고 국정사무 분리하면서 국왕의 권한을 제한합니다. 제한하고요. 그리고 과거제, 말썽 많은 과거제를 폐지하고 개국 기원 사용하고요. 경제에서 보면 재정 담당 관청을 탁지아문 하나로 일어나 하고 그리고 음본이 화폐 제도 채택하고 조세를 갖다가 이제 쌀, 뭐 옷감 이런 걸 안 내고 전부 다 돈으로 내는 조세 급납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도량형 길이, 넓이, 부피를 통일시킵니다. 사회면에서는요. 이때 신분제가 폐지됩니다. 신분제가 폐지되고요. 가부의
재혼을 허용하고 이게 신분제 폐지되고 가부의 재가가 허용된다고 해서 바로 뭐 신분제가 하루아침 없어지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너무 일찍 결혼시키는 거 하고 뭐 누가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들까지 벌을 받는 이런 연좌제도 폐지하고 고문 흥벌도 폐지합니다. 이게 1차 가보개혁이고 2차 가보개혁은 청일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일본이 이깁니다. 자,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간섭을 시작하는 거야. 군국기무처 1차 가보개혁 때 여기 봐. 1차 가보개혁 때 여기 군국기무처를 신설해가지고 개혁을 추진했지. 그거 폐지시키고요. 자, 여기도 김홍집이야. 김홍집, 옹건 개합파, 박용호 내각을 구성해서 홍범 14조를 반파하는 거야. 그리고 지방행정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그리고 사법권을 독립시키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입국조서를 발표해가지고 학교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봐. 교육 입국조서는요, 1895년 2월 고종이 발표한 조서이고요. 이 조서의 발표로 국민 대상으로 근대식 교육 제도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외국어 학교도 많이 생기고요. 이게 홍범 14조, 요게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때 나온 거지, 그지?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이제 청나라는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아웃이야. 청은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요. 왕실 사무하고 국정 사무 나누어 혼동하지 않고요. 조세, 징수, 지출 모두 탁지 아문이라는 곳에서 다 관할하고요. 문벌 가리지 않고 인재 등용하는 길을 피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청에 대한 사대 관계를 청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일본이 청일 전쟁으로 승리해가지고 청에게서 라오둥 반도를 빼앗습니다. 근데 이거 어느 나라가, 자, 러시아하고 독일하고 러시아하고 독일, 프랑스 엄청 싫어해요.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이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일본에게 왜 니네가 라오둥 반도 갔냐? 돌려줘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에게 압박해가지고 결국 일본이 라오둥 반도를 청나라한테 반환합니다. 이게 삼국 간섭이야. 삼국 간섭. 자, 우리 조선에서 보니까 러시아는요, 우리 국경선도 맞대어 있잖아. 가깝고 엄청 힘이 센 거야. 그러면, 자, 러시아 영향력이 증가하니까, 이 러시아를 이용해가지고, 지금은 청 없다, 일본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설치는 애들 일본, 얘를 견제해야겠다 하면서, 특히 명성황후가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는 거야. 친러파가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친러파가 등장하니까 일본은요, 청나라만 없으면 이 조선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줄 알았는데 새로운 강적 누가 나타나? 러시아가 나타나는 거야. 러시아가 나타나니까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니까 조선의 친러 정책에 대한 일본의 위기감이 증가되고요. 그래서 특히 러시아를 끌어들인 명성황후를 죽일 생각을 합니다. 자, 일본이 세력만을 위해 명성황후를 시해 죽인다는 얘기야. 죽여요. 살인해버립니다. 이게 을미사변이야. 을민년에 큰 재난이 일어난 거야. 을미사변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을미사변 후에 을미개혁을 실시합니다. 이 개혁에 다 누가 있니? 김홍집. 1차 가보개혁에도 김홍집, 2차 가보개혁에도 김홍집. 그리고 이제 을미개혁은요,
종두법, 우리 이제 마마 이런 거 잡는 종두법 실시하고 특히 상투를 자르는 단발령을 실시해. 요것 때문에 양반들이 엄청 반발합니다. 왜? 부모가 물려주신 머리를 어떻게 자르냐? 자르면 안 된다면서 엄청 반발하는데 옆에 단발령 볼게. 이게 상투 자르는 모습이야. 옆에 을미사변 이후 일본이 을미개혁을 통해 단발령을 내립니다. 상투를 자르라고. 이러니까 반일 감정이 엄청 더 커지고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에 황후를 일본이 죽였잖아. 그러니까 반일 감정 엄청 커졌겠지. 그러니까 유생들과 백성들이요. 유교적 전통 사상에 따라 목은 자를 수 있으나 머리는 자를 수 없다라면서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단발령이. 그래서 을미의병이 일어납니다. 단발령 실시했고 을미개혁 때 그리고 태양력 사용, 음력이 아니고 이제 태양력을 사용하고 그리고 근대적인 우편사무 실시되고 우리 우편사무 우정총국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대 갑신정변이 일어났잖아. 그치? 그 이제 우편사무가 지금 실시되는 거야. 그리고 근량이라는 연호가 제정되고 소학교가 설치됩니다. 을미사변 때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에 맞서 유생들이 의병을 일으켜요. 을미의병을 일으킵니다. 항일의병 하자. 항일의병 운동이 전개됩니다. 이때 이제 이소응, 유인석 이런 인물들이 의병을 일으키는 거야. 그리고 아간파천, 아간은요, 아가 너시아 할 때 파천은 피신하다 이런 뜻이야. 너시아 공사관으로 누가 고종이요. 고종은요 경복궁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명성황후가 일본 자기에 의해서 시해되는 걸 못 막았어. 그러니까 고종도 너무너무 불안하겠지. 그래서 고종이 일본의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서 순종과 함께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간 거야. 이게 아간파천이야. 우리나라 임금이 우리나라가 안에서 일본이 불안해서 피신 갔으니까 얼마나 그게 참 웃음니 그지. 이런 아간파천이 일어나고요. 이 아간파천 때문에 을미개혁이 중단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임금이 다른 나라 공사관에 갔어. 그러니까 이때다 하면서 이제 세계 강대국들이 이권 침탈, 우리나라의 이권을 엄청 가져갑니다. 침탈이 심화됩니다. 그러면 자 을미가보개혁, 을미개혁의 의의와 한계. 자 개화파하고 동학농민군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고 낡은 제도 간섭 폐지하고 근대적인 제도를 수용해서 조선이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은 마련했어요. 근데요, 누구한테 너무 의존했다. 일본에 너무 의존해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데다가 일본의 간섭으로요. 군사제도 개혁 없습니다. 토지제도 개혁 없습니다. 제도의 개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한계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